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트윙걸 H6의 메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트윙걸 H6의 성능에 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컨의 성능인데요.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전 이 리모컨이 그냥 IR 방식, 즉 적외선 방식의 리모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블루투스 방식의 리모컨도 되는 거예요.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세즈님께서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세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일단 메뉴에서 세팅스에 블루투스 세팅스에 들어가시고 액세서리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리모컨에 마이크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컨에서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게 바로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결 가능한 리스트 중에 한자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음조수라고 쓰여 있는 건데요. 이게 굳이 해석하자면 음성 도우미 이런 거거든요. 즉 음성 지원이 되는 리모컨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그 기기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페어링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연결됨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리모컨은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이 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20만원 중반대의 1LCD 프로젝터에서 블루투스 리모컨이 된다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음성 지원까지 된다고? 기대에 찼었죠. 그래서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음성 검색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일단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따라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잡스런 리뷰. 그런데 이게 뭐야? 음성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대요. 기대에는 좀 못 미칩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은 맞는데 음성 검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아쉽죠. 아마 이 정식 안드로이드 OS가 아니고 루팅된 안드로이드 OS이기 때문에 뭔가 기능상의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마이크도 달려있는 블루투스 리모컨이지만 음성 검색은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리모컨을 보시면 좌상단에 마우스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우스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향키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마치 마우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신박하죠. 이런 가상 마우스 기능은 보기 아주 드문 그런 경우는 물론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런 측면에서 리모컨에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이 되고 가상 마우스 기능이 있구나 라는 것이 장점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야 단순히 가상 마우스가 아니고 에어 마우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어 마우스는 그냥 허공에다가 손을 휘젓기만 해도 커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사방향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화살표를 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기능인데 세즈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이거 개별적으로 내 밝기나 아니면 색상이나 색감 아니면 사운드 이런 거 조정하는 메뉴가 왜 없지? 사실 저는 그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이 리모컨에 석삼자 버튼 있잖아요. 세즈님은 이걸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시던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요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홈, 이미지, 컬러, 사운드, 서라운드, 볼륨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소프트, 브라이트,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클릭을 해보시면 콜드, 웜, 스탠다드 한 이 컬러의 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 메뉴 들어가시면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각각의 색을 조절을 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깔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뮤직이냐 무비냐 스탠다드냐 소리의 질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유저에 들어가시면은 또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는 이퀄라이저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기능도 온오프가 있는데 사실 조그만 스피커 2개 해가지고 얼마만큼 서라운드 기능이 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살짝 뭔가 소리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온오프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화질, 음질 이런 것을 조절을 하시고 싶을 적에는 석삼자 메뉴 버튼 또는 햄버거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 메뉴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세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비교를 가보시죠. 자, 화질 비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에서의 화면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 대상은 T10W입니다. H6와 T10W가 벽에서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면은 누가 더 크다? H6가 더 큽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H6의 투사거리가 짧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H6의 투사 비율은 1.25 대 1이고요. T10W의 투사 비율은 1.4 대 1입니다. 투사 비율, 즉 throw ratio라고 하는 것은요, 가로 1m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투사 거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투사 비율 throw ratio가 1.25 대 1이라는 것은 가로로 1m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1.25m다라는 것이고, 1.4 대 1이라는 것은 가로로 1m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투사거리가 1.4m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H6가 T10W에 비해서 같은 거리라면 화면이 크게 나오고, 같은 크기의 화면이라면 화면까지의 거리가 짧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투사거리가 짧은 것이 왜 좋으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스펙 봤을 적에 밝기가 T10W의 경우에는 7200 루멘이었었고 H6 같은 경우에는 6000 루멘이었잖아요. 그래서 야 좀 어둡네 라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동일한 화면 크기로 맞추어 놓는다면 H6가 스크린에서 좀 더 가깝게 되겠죠. 스크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화면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밝아지죠. 즉 투사거리가 짧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광량을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거리라면 훨씬 더 커다란 화면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용상의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이번에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거리를 동일하게 두고 키스톤 조정으로 화면을 동일 크기로 맞춰놓고 화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고 HDMI 분배기를 통해서 크롬캐스트 4 한 대를 가지고 신호를 서로 나누어서 동일하게 HDMI 포트에 연결한 다음에 화면이 뜨는 속도라든가 화질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답 속도 차이 테스트인데요. 유튜브의 목록을 아래로 내렸을 적에 차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 0.1배속으로 느리게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확실히 T10보다 H6가 살짝 응답이 느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건 나중에 레이턴시 체크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게 하얀색이에요. 어떻습니까? H6가 조금 어둡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화이트 밸런스 측면에서는 또 살짝 차이가 납니다. 즉 T10W가 약간은 노란빛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다음에 이게 검은색인데요. 이걸 보면 야 이거 봐라, T10이 광원이 더 밝은 만큼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검은색의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즉 약간 어두운 회색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H6는 나름 준수한 검은색을 보여줍니다. 검은색의 표현이 좋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화면이 뜨지 않는다라는 면에서의 강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T10의 성능 테스트 할 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붉은색이 정말 오리지널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핫핑크의 느낌이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H6의 경우에는 빨간색을 제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변화에 있어서도 층이 잘 보이지 않고 나름 준수하게 부드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화질 면에서는 H6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칼라바 같은 경우에도 T10W의
밝기가 밝고 LCD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색깔을 좀 비비드하게 표현을 해요. 색깔의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가볍고 살짝 뜨는 느낌이 있는데 H6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비교적 색깔을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있고 또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상대적으로 T10W의 화면이 살짝은 좀 가벼운 느낌이 나죠. 이 산의 표현에 있어서도 실제 원본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H6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신기했었는데 여기 보세요. 자, H6의 경우에는 그 노란 하늘의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즉 중앙부의 샛노랑과 가장자리의 약간 옅어진 노랑 내지는 붉은빛과의 혼합이 좀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T10W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슨 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요거는 조금 T10W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확실히 검은색의 표현이 H6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요 물빛의 표현도 H6의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전반적으로 T10의 색조가 초록색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확실히 T10의 화면이 밝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부의 표현은 T10W가 조금 취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것도 참 특이했는데 왼쪽 아래의 물 부분이나 아니면 왼쪽 위의 하늘 부분에 푸른 빛깔이 좀 많이 나죠. 근데 상대적으로 H6는 그런 파란 빛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제대로 원본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도 특이점인데요. 이거 보세요. T10W는 초록색이 엄청 비비드합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초록색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H6가 초록색이 조금 죽어 보이잖아요. 근데 원본은 H6가 훨씬 더 가까운 색깔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뭔가 좀 화사하고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T10W로 가셔야 되겠지만, 원본 소스의 색감을 그대로 살려주는 쪽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H6가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엔 레이턴시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제가 이전까지는 PC와 연결을 해서 1000분의 1초까지 잴 수 있는 스탑워치를 가지고 그 딜레이 시간을 쟀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주 큰 맘을 먹고 장비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게 레오보드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비디오 렉 테스터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인풋 렉의 타임을 바로 측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거 꽤 비싼 장비더라고요. 이거 제가 4K용으로 샀더니만 이게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장비도 좋아야 될 테니까 무리를 좀 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H6의 레이턴시를 체크해 봅시다. 측정 방법은 이렇게 화면에 쉴 새 없이 깜빡거리는 하얀 바가 3개가 나오는데요. 이 3개 값을 각각 측정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이것이 레이턴시 값이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반은 55.3 마이크로세컨드이고요. 위의 반은 48.2 마이크로세컨드, 아래 반은 62.8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평균 값은 55.43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오네요. 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T10W의 레이턴시를 한번 체크해보죠. 일단 가운데 바의 최저값은 49.9고요. 위의 바는 41.7이네요. 아래 바는 55.7까지 나왔습니다. 평균을 내면 T10W의 경우에는 49.1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옵니다.
즉 상대적으로 레이턴시는 T10W가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커다란 차이 아니고요.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예, 보통 50 마이크로세컨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한 10 마이크로세컨드 언더로 내려가면은 꽤 레이턴시 좋은데?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H6의 레이턴시는 뭐 보통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노이즈인데요. 제가 그 첫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었죠. 이 광원부가 밀폐형 구조여가지고 노이즈에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노이즈가 적은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29에서 10cm 되는 거리에서 데시벨을 측정을 해봤고요. 한 48에서 한 52 데시벨 사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데시벨 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T10W에 비해서 H6가 노이즈가 크냐 적으냐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10W의 노이즈는 어떨까요? 동일한 환경에서 45에서 48 사이가 나오는군요. 그 얘기는 T10W가 노이즈가 더 낮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밀폐형 구조라 가지고 소음이 덜하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근데요, 요거 보시면은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요게 H6의 노이즈이고요. 요게 T10W의 노이즈예요. 소리의 크기는 대동소이한데 주파수 대역이 좀 다르죠. 소리의 성질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6가 노이즈가 훨씬 더 덜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프로젝터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실 노이즈의 상당 부분은 기기 자체의 뭐 전자음이랄까 작동음이 아니고 풍절음이라고 하죠. 바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어디에 부딪혀서 나는 마찰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광원부가 밀폐가 되어 있건 개방이 되어 있건 간에 어쨌든 바람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구조상 여러 군데에 부딪히기 때문에 풍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뭐 소음 저감 효과 뭐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결국 성능 테스트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럼 종합적으로 이 성능과 관련된 장점과 단점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 단점부터 볼게요. 일단 제가 아쉬운 점으로 좀 꼽은 것은 오프 엑시스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프 엑시스가 뭐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H6를 스크린에다 뿌린 화면인데요. H6의 광원부의 중심과 스크린의 중심을 한번 이어봅시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수평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오프 엑시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런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빛의 축이 수평이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어서 아래에서 비춰도 화면에는 제대로 상이 맺히는 그런 기능을 오프 엑시스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오프셋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왜 좋으냐? 일단 아래에서 쏘면 공간적으로 사람의 눈 시야를 가리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특히나 H6 같은 경우에는 투사거리가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프 엑시스가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이블 위에 놓고서도 충분히 짧은 거리에서 큰 화면을 시야를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프 엑시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높이 근처에서 쏘다 보니까 프로젝터를 사람의 앞에 두고서는 쓰기가 좀 불편해지는 것이고 천상 뒤에서 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화면이 너무 커져서 이것을 키스톤을 통해서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밝기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제가 H6를 통해서 넷플릭스 앱을 구동을 시키면 항상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보통은 한번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그 로그인 값이 저장이 되어서 다음에 접속할 적에는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H6에 탑재되어 있는 넷플릭스 앱은 웹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을 꺼버리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돼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넷플릭스에 접속을 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꽤 귀찮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편했는데 이상하게 넷플릭스는 항상 로그아웃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사소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H6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이용할 적에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지금 미러링 에러가 있어서 실제로 미러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미러링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드로이드 OS의 사용이 좀 언스테이블하다,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또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블루투스 리모컨이고 마이크도 달려있는 리모컨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음성 검색이 지원이 되지 않고 가상 마우스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 이것이 각 앱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관되게 그 기능을 신뢰하고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전제품 쓰는데 일일이 그때마다 막 신경 쓰고 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을 해드린 대로 H6는 그냥 본체를 깡통 프로젝터처럼 쓰시고 여기에 괜찮은 OTT 박스를 달아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뭔데? 장점은요, 스크린 퀄리티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성능 테스트 할 때 보여드렸었죠. 상대적으로 색깔의 표현이나 검은색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실합니다. 그리고 타 제품 대비 초점거리가 짧다 보니까 스펙상으로는 밝기가 어두운 것처럼 나와도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원LCD 프로젝터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블루투스 리모컨이 제공된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가상 마우스가 지원되는 것도 역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구글과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은 OTT 박스를 쓰시고 그 OTT 박스의 리모컨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저는 안드로이드 OS 부분만 빼면은 전 되게 우수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터의 기능이 화면을 잘 구현해주고 키스톤이나 포커스 조정이 쉽고 이러면 끝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동일 가격대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식 포커스 조정 기능은 아주 발군이고요. 비교적 초점거리가 짧아서 비록 램프의 광원 밝기는 떨어지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2년 상반기의 대표 프로젝터가 트윙거 T10이었다면 22년 하반기의 대표 프로젝터는 이 H6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H6에 관한 전체적인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터를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콘텐츠가 충실했어, 좋았어, 재밌었어, 만드느라고 수고했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